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당신이 한마디 하려는데 자식이 말을 자릅니다. 아버지, 그건 옛날 얘기고요. 요즘은 안 그래요. 당신의 말은 거기서 끊깁니다. 또는 손주들 앞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는데 아들이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딸은 한숨을 쉽니다. 당신은 말을 멈춥니다. 200년 전 조선의 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남긴 편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정약용.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멀리 있는 자식들에게 무려 500여 통의 편지를 쓴 분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들 속에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0년 전에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와닿는다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건 부모가 약해서가 아니다. 부모가 잘못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어가실 겁니다. 첫째, 자식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둘째, 당신 스스로 부모로서의 존엄을 되찾으실 겁니다. 셋째, 손주 세대까지 이어질 가문의 품격을 세우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속 지혜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40살의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천주교도라는 누명을 쓰고 끌려간 겁니다. 서울에는 두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하견은 20살, 작은아들 하규는 16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집안에서 두 아들은 세상의 냉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역적의 아들이라는 낙인이 찍혔으니까요. 정약용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편지들이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남긴 인생 교과서였습니다. 정약용은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너희는 아버지가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너희 스스로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정약용이 본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건 부모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 스스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늙어서가 아니라 부모에게서 배울 게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명확하게 답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나이 먹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말들 하시죠? 그런데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키운 건 당신의 의무였다. 밥 먹이고 옷 입힌 건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그걸로 존경받으려 하지 마라. 참 냉정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를 키웠다고 해서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가를 봅니다.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줬는가를 봅니다. 정약용 자신이 그랬습니다.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그는 단 하루도 글 읽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불멸의 저작들을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유배지에 있어도 이렇게 산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두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서울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며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두 아들 모두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자식이 당신을 무시한다면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배우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성장하는 사람인가? 나는 자식에게 보여줄 삶의 태도가 있는가? 만약 없다면 자식이 당신을 무시하는 게 당연합니다. 정약용의 두 번째 가르침은 더 강력합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나는 내 부모다라는 권위로 말하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모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널 낳았는데 내 말이 틀렸어? 부모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순간 이미 졌다는 겁니다. 정약용은 정확히 이걸 꿰뚫어 봤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말하면 자식은 듣지 않는다. 자식은 옳은 말이기 때문에 듣는다. 그래서 그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하지만 내가 부모라서 들으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옳기 때문에 들어라. 만약 내 말이 틀렸다면 버려도 좋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년 전 조선시대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내 말도 틀릴 수 있다. 그러니 내가 판단해서 들어라. 하지만 이게 진짜 권위입니다. 권위는 강요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뢰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 말은 들을 가치가 있다는 신뢰. 저 사람은 나를 위해 진심으로 생각해 준다는 믿음. 이게 진짜 권위입니다. 정약용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재산이 아니다.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그건 바로 올바른 판단력이다. 그래서 그는 편지마다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편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답장을 보내면 정약용은 그 생각을 존중했습니다. 때로는 아들의 의견이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며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식에게 명령하면 존경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통제하면 말을 들을 거라고 믿습니다. 틀렸습니다. 자식은 존중받을 때 부모를 존중합니다. 자식의 생각을 들어줄 때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정약용은 이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판단을 믿는다. 하지만 내 경험을 나눠주고 싶다. 들어보고 내가 결정해라. 그 결과 두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신뢰로 이어진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자식에게 부모라는 이유로 말하지 마십시오. 옳은 말이기 때문에 말하십시오. 자식을 명령하지 마십시오. 대화하십시오.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함께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자식은 당신을 존중합니다. 정약용의 세 번째 가르침은 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가 말로만 가르치면 자식은 배우지 않는다.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면 자식은 저절로 배운다. 정약용 자신이 그랬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글을 읽었습니다. 날마다 책을 베껴 썼습니다. 농민들과 함께 밭을 갈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쳤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식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수백 리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의 삶은 언젠가 아들들에게 전해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강진 사람들이 서울에 갈 때마다 정약용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한다. 책을 쓴다. 사람들을 가르친다. 이 소식을 들은 두 아들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저렇게 사시는데 우리가 게으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약용은 편지에서도 자신의 일과를 상세히 적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책을 읽었다.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사람을 만났다.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들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도 오늘 무엇을 했는지 편지로 보내거라. 내가 보고 싶은 건 너희의 안부가 아니라 너희의 하루다.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말로 공부하라고 100번 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강력합니다. 말로 성실하라고 1000번 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아 공부해라.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 너라도 잘 돼야 한다. 이 말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텔레비전만 보면서 공부하라고 하면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핸드폰만 하면서 책 읽으라고 하면 듣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다릅니다. 그는 예순이 넘어서도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서양 과학을 공부했습니다. 수학을 연구했습니다. 의학책을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 계속 변한다. 나도 계속 배워야 한다. 이걸 아들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배에서 풀려난 뒤 그는 아들들과 재회합니다. 18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큰아들 학연이 아버지께 절하며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있는 것은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정약용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가르쳤더냐? 학연이 답합니다. 아버지는 말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18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였습니다. 편지와 소식으로 이어진 관계였지만
그 어떤 가까이 사는 부모 자식보다 깊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약용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자식에게 말로만 가르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배우는 모습을, 당신이 노력하는 모습을, 당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그럴 때 자식은 당신을 존경합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는 유배에서 풀려나기 직전 아들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다. 유배 생활로 우리 집안은 가난해졌다. 하지만 너희에게 물려줄 것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다. 정약용은 계속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한다. 땅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준다. 하지만 그건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한다. 자식이 탕진하면 그걸로 끝이다. 진짜 물려줄 것은 따로 있다. 그건 바로 정신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태도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다. 그래서 정약용은 돈 한 푼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이 내 거다. 이 땅이 내 거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내 거다. 물론 이것도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사랑일까요? 정약용은 묻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배움에서 나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정신에서 나옵니다. 정약용의 두 아들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정신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훌륭한 학자가 되었고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같은 정신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정약용의 후손들은 대대로 학문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집안에서는 학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유산입니다. 땅은 팔 수 있습니다. 집은 부술 수 있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정신은 영원합니다. 한번 새겨진 정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이자 마지막 교훈이 나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애쓰지 마십시오. 정신을 물려주십시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십시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자식은 진짜 부자가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자식들에게 남긴 가르침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건 부모가 늙어서가 아니라 배움을 멈춰서입니다. 당신이 오늘도 배우고 성장한다면 자식은 당신을 존경합니다. 둘째, 권위가 아니라 신뢰로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내 부모다라는 이유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옳다는 이유로 말하십시오. 자식을 존중할 때 자식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셋째,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강력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십시오. 그게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넷째, 재산이 아니라 정신을 물려주십시오.
돈은 한 세대를 못 갑니다. 하지만 정신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 자식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보장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지만 아들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권력도 없었지만 아들들은 아버지를 평생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약용이 진짜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삶의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책을 한 권 읽으십시오. 오늘부터 새로운 걸 배우십시오. 오늘부터 자식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면 자식이 달라집니다. 당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의 한 구절을 들려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부모된 자의 도리는 자식을 가르치는 데 있지 않다. 자식이 배울 만한 사람이 되는 데 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